네, 네. 저기 방역도 해야 되고. 방역이면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뭐 불 하겠다는 얘기요? 연막입니다. 연마. 어쩌거나 그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문안께서 보면 막 집에 가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웃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 정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 집안 상태.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69.5제곱미터, 약 21평 남짓한 아파트 내부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루 안에 이 많은 쓰레기들을 비워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옷을 너무 집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쇼핑했었던 봉지다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본 거보다 양이 더 많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5톤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 400kg. 5톤이면 무려 12년 넘게 버릴 양과 맞먹는 셈인데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고객분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초반도 있으신데 중후반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20대가 많아요? 예, 맞아요. 이게 비중으로 따져도 뭐 여자분들이 아마 7대 3 정도. 네, 그 정도로 제 단골 고객님들도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단골이요? 솔직히 이 직업에는 단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다시 의뢰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최근 쓰레기 집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외에도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움의 시간. 주방 쪽에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합니다. 부채돼 있어서. 재활용도 안 되죠 선생님? 예.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예, 다 생활 폐기물. 이때 뭐야? 이게 바퀴예요? 네, 다 껍질 깐. 바퀴 껍데기 깐 거예요? 우와. 쥐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집 청소하다 보면 워낙 많이 나와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아 그래요? 이만큼 내공을 쌓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엔 그만큼 쓰레기집도 많다는 거겠죠.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서도 4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 눈에는 귀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리시고 한 15톤도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골동품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입주민분들한테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을 30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0년이요? 예, 맞습니다. 언제적 잡지야 이게? 99년 7월로. 90 몇 년도요? 99년 7월로. 보면 볼수록 대체 언제부터 물건을 모아둔 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서 먹었을 약병까지 모아둔 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으아. 침대 아래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한편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자. 이것들은 다 뭔가요? 귀중품들은 다 챙겨드려야 돼서요. 아 귀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작업하며 세세하게 챙길 게 많군요. 이번엔 옷방입니다. 산이네요 산. 네. 옷 모아두시는 분은 옷만 모아두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옷만 거의 저쪽 번까지 다 하면 1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에 있는 옷만 꼬박 3시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손만 대도 낙엽처럼 떨어지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습기가 먹어서 썩었어요. 냄비가 썩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뜯어내도 될 만큼 삭은 상태.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상태가 비슷해서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가 집안 가득 산처럼 쌓였습니다. 센터 좀 잡아주세요. 쓰레기들은 냄새 때문에 이웃들에게 폐가 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대신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내리게 되는데요. 청소업체와 계약한 별도의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군요. 자꾸 올라온 것만 300장이 넘거든요. 허리를 굴어서 펴서 한 수천만 원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왼쪽. 오늘 수거한 쓰레기는 자그마치 7톤. 숨어있던 짐이 많아 예상보다 양이 더 늘어났답니다. 그렇지만 작업 시간마저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뒤 잡고 있어. 넘어갔어? 요즘 특수 청소일이 높은 급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던데 실제로 지원자가 많은가요? 일하러 왔다가 하루 만에 도망가고 반나절 만에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일 배우겠다고 오긴 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쪽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당이 세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해보겠다고 덤비는데 거의 그런 친구들은 얼마 못 가죠. 네, 방역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119 종합 상황. 예, 여보세요. 방역 소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방역 소독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 바퀴벌레나 그 모기나 뭐 초파리 같은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방역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작업 5시간 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빡세게 하다가 또 한 잔 딱 들키면은 쫙 내려가요. 내려온 김에 늦은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작업자들. 옷에 밴 냄새 때문에 야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 엄청 많이 줬네. 다들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아니 곱빼기인데 다른 집에 비해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이 있다던데 누구시죠? 요즘에는 집에 물건들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지? 집에 들어가면 청소기부터 돌려요. 저한테 작년 8월쯤에 청소를 의뢰해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줬던 고객님이셨죠.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하고 네. 집에서 1년 넘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네. 그때 청소하시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형처럼 엄청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탈출하게 됐죠. 저 선생님 집은 얼마 들었어요? 이 친구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평수였는데도 오염도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350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아, 원룸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근데 탈출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악취와 곰팡이 때문에 벽지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제거하고 청소까지 마쳐야 하니 경력자들도 손목이 시큰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어느덧 작업을 시작한 지 10시간 남짓.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악취들을 잡기 위해서 피톤치드 연무기로 해가지고 드디어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간 아파트.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일을 해결하고 나니 보는 제가 다 후련합니다. 예, 봤습니다. 네, 고객님 청석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이럴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보람이 많이 느낍니다. 항상 의뢰하신 분들 조금만 용기 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은 이곳에선 복도에 내놓은 물건들이 작업반을 맞이합니다. 화살차를 일단 불렀거든요. 근데 뒤쪽으로는 못 돼가지고 아마 이거 뜯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날 거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 빼신 거예요 지금 일부러? 네, 이거 필요한 것만 빼신 거예요. 필요한 것만? 네. 아.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방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이런 뭐 주방 쪽은 안 건드려도 돼요?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릴 거예요? 네, 완전 집안에 있는 거 다 버릴 거예요? 네, 다 버릴 거예요.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래요, 다. 싹 다요? 이거 뭐야, TV랑 앨범 이런 것만 빼고, 액자 이런 것만 빼고. 여기서 부실 수 있는 거는 저거 임팩트로 다 빼면 돼요. 네, 빼서 문짝 빼고 이거 다 나가는 거라고?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집안. 집주인은 어쩌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까요?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소방시설에서 앞에 안 치우면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빠가 그 이 쓰레기통 속에서 자꾸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보고 나서 이 저장 강박은 사실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저희가 치워드린다고 해도 아마 또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매번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또 답습을 하게 돼요, 이런 환경이. 그래서 빨리 지금 이게 벗어나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어쨌든 계속 사실 생각이시잖아요. 진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미 한 차례 집을 다 치웠지만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버렸다는데요. 고물상을 하던 집주인은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여기에 딱 잠잘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네, 여기가 딱 이불 자리긴 했거든요. 아빠도 불쌍하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쓰레기집에서 산다고 손가락 뜨다가. 모시고 조금 같이 좀 동생이랑 어디 좀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 사별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집주인. 그로 인해 생긴 저장 강박으로 주변에서 걱정과 함께 원성을 샀다는데요. 스스로도 어쩌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지금의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선 덜어내지 못할 쓰레기의 무게. 특수청소 작업반의 도움으로 부디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층수가 꽤 높아서 쓰레기를 엘리베이터로만 내리기에는 무리인 상황. 팀원들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를 담아낼 봉투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사다리를 올리는데 방해가 될 창문을 떼어내고 쓰레기를 담아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한껏 올려둡니다. 이거 보면 신발장 안 버릴 거예요. 이 안에 다 쌌다. 여기 위에 다 뺀다고 보면 돼요. 이거 다 빼고 신발장은 냅두고 신발장 냅두고 다 채고 다 싹 다 패기. 오케이? 네. 안에 옷장 마지막에 부셔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버릴 물건과 남겨놓을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요. 그 다음엔 입구부터 쓰레기를 치워서 길을 터줍니다. 쌓인 양을 보니 언제 끝날지 모를 까마득한 작업. 오늘도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쌓인 물건만 보아도 집주인의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말씀에는 좀 약간 주워다가 모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장난 아이가 없는데도 장난감 같은 게 좀 있는 거 보면 인형이나 그런 거 다 주워 오신 거. 전에도 3톤 물량으로 뺐다고 하는데 트럭으로 다시 쌓아놓은 거 보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둔다는 저장 강박. 저장 강박 증세를 가진 분들에겐 뭔가를 버린다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 것 같지만 특수 청소엔 나름의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먼저 골라내는 건데요. 특수 청소를 의뢰하는 어느 집이든 폐기물이 1톤은 좋게 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다리차에 차곡차곡 분리수거 용품을 담는 작업반. 한 번 내릴 때 최대한 많이 실어내려야 작업의 속도가 난다는데요. 내려보낸 재활용품들을 챙겨 분리수거 장소까지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구가 먼저 정리되면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고 또 담는 반복 작업. 일단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전투적으로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일하다 보면 달갑지 않은 존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바퀴벌레 새끼가 있어서 이거 잘 참고 가야겠다. 선풍기 버리는 거야? 타고 가겠다. 와, 바퀴벌레 약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여기요? 우와, 씨, 바퀴벌레. 우와, 씨. 겁내 큰 거야, 이거. 우와, 타 올라가. 우와, 난리 났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위에 돌아다닐 정도면 다 깠을 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냄새는 강한데 솔직히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는 지금 되게 마음이 지금 되게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퀴벌레 때문에. 아, 저는 냄새에 민감해서 저 냄새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이 집은 냄새가 별로 안 나서 할만하네요. 야, 뻥뻥!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을 발견합니다. 대충 닦고 옷으로 문지르면 돼. 아, 똥이요. 와, 이거 어떻게 사냐. 형, 자. 집에 사는 거. 이거 구대를 쓰고 나가야 돼. 야, 바닥이 나온다. 바닥이 보이자 좀 더 속도가 붙는 작업. 그런데 야, 씨. 갑니다, 이. 야, 이거, 씨. 또다시 등장한 바퀴벌레에 다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 여기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 진짜 제일 싫어하는데 너무 많아요.
힘든 걸 알고도 선택한 일이지만 역시나 직접 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시자. 쉬어야겠다. 장갑 갖고 왔나? 아니 이마에 바퀴벌레 알 안 보인다 닦아도. 10분만 쉴게. 와 이거 진짜 알 너무 많이 붙었는데 다 터지는데 알이? 진짜 알이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모르는 게 약이야. 일반 청소 작업에 비해 몇 배의 보수가 보장된다는 특수 청소. 하지만 다들 힘들다고 마다하는 일을 한다고 나설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손이 불었어. 야, 너. 냄새가 일단은 냄새 안 나. 없으니까. 그건 행복해. 이거는 뭐 냄새만. 냄새 안 나면 됐어. 냄새 안 나면 행복해. 근데 바퀴벌레는 뭐 애교지 뭐. 근데 진짜 날아다니는 미국밖에 아니라서 이 정도 바퀴벌레는 이만한 거 있잖아. 막 손가락 이만한 거 막 날아다니면 겁난다니까. 그건 애교지. 냄새는 된장이랑 좀 가까워. 야, 근데 이게 장갑을 껴도 냄새 나거든. 짧은 휴식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지는데 와. 거기 다 숨어 있었네, 이 새끼들. 거꾸로 낯선 거 봐. 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바퀴벌레 등장엔 항상 긴장하게 된다는 팀원들. 이 집엔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유난히 벌레가 많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가구는 모두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구를 부수고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구를 드러내자 그 자리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좀 밀어. 오케이. 큼직한 물건까지 정리하고 나니 더욱 속도가 붙는 작업. 방바닥이 보이고 나서부터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더 빨라지는데요. 남은 쓰레기들을 마저 담고 나면 이제야 바닥을 쓸고 닦고 오늘 청소의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쓰레기가 빠져나간 집에서 의뢰인이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일정의 최종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더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방역 작업까지 해주는 겁니다. 직접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의뢰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기에 어느 곳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마치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청소하는 손길. 어떤 일도 마다 않는 이들은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의뢰인의 집. 그리고 이제는 바퀴벌레와의 불편한 동거도 끝내야겠죠. 여기 집이 너무 바퀴벌레가 많아서 다른 집에 몇 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모습을 감췄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바퀴벌레. 예방 차원에서 집안 곳곳에 퇴치제를 설치해 줍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 끈적이던 방바닥까지 말끔하게 닦아주면 청소는 모두 마무리. 확연히 달라진 집을 확인하는 의뢰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쓰레기 꽉 찼던 거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상한 거 같네요, 다시. 그래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짐을 함께 덜어내주는 작업.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들이 특수 청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인데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 깨끗해지는 거기 그 모습에서 제가 희열을 확 느끼고 아 이거 해봐야겠다 딱 느꼈습니다. 딱 눈으로 보이는 이 결과가 보이니까
보이더라고. 보람되고 직장생활 10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간단해요.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는 직업. 저희들이 정직하게 청소하고.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대학가. 오늘 청소를 신청한 사람은 옥탑방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집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특수 청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 전엔 정확한 집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군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엄마 밥은 여기서 해먹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못해가지고 사람 무서워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생활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언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다 들어갈 필요 없고 반만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셋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쓰레기 여기 다 풀어놨다가 한 번에 갖고 나갈 거야. 양이 얼마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쓰레기 양이 얼마 안 된다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우 냄새. 어우 냄새는 지금 희한한 냄새. 냉장고 하나 음식 많대. 냉장고가.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지금 너무 심하고 여름이라서 이게 또 음식물이 부패를 막 하다 보니까 음식물 냄새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지금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언제 샀는지도 알 수 없는 음식물들. 집안에 방치된 채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냄새가 가뜩이나 어려운 작업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엄청 좀 심하네 이거. 오래돼가지고. 버려도 끝이 없군요. 주방과 방안이 바로 붙어있는 작은 옥탑방. 그래서인지 방 안까지 그 악취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을 일해와도 이런 악취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힘들어도 이 일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이 이 작은 공간에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좁고 냄새 때문에 좀 많이 힘드네요. 냄새가 냉장고가 너무 힘들어요. 냄새 참고 숨 참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 좀 씻고 와야겠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작은 옥탑방 청소. 이것을 치우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장마의 끝자락.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냄새는 심한데 비까지 오니 더 힘들어지는 상황.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먼저 처리해 보는데요. 이 작은 방 안에서 나온 쓰레기만 무려 1톤 정도. 보통 때에 비하면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며 버리려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다른 작업들은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집기를 좀 빼고 닦고 다시 넣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다시 시작된 청소 작업.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침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깨끗해요? 버려진 음식물로 덮여있던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안방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하죠? 네,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 집 보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죠? 네. 엄청 넓죠,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이 방이 원래 내 마음과 같은 거야.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방도 그래요. 이렇게 끝.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었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겪어보고 들어보고 청소해보고 하니까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특수 청소 작업반.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오래전 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한 남성.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겐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됐다는데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입구부터 쓰레기가 빼곡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쓰레기는 특수청소 작업반에게는 흔한 상황. 하지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양입니다. 거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힘들어도 선뜻 의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도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실 게 옷 말고 어떤 거 더 있으신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이거 냉장고도 고장 났거든요. 아, 그것도 다 버릴 TV도 거예요? 다 고장 났고. 그럼 이사 가실 거예요? 아니요. 사실 거죠? 같이 막 쓰레기가 되는 느낌 막 자학하게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정신이 막 피폐해지더라고. 그냥 막 청소하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어려운 일에 선뜻 함께 해준 팀원들. 누군가가 이 집을 청소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준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안에 내 음식을 넣나 봐봐. 빡쳤습니다. 꺼졌어요? 네. 야, 쓰레기 공장에다가 분리수거 놓지 마.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오염물 많이 묻은 거는 버려도 돼. 늘 하던 대로 입구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팀원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우선으로 하는 작업.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그 양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다 버려야 돼. 너무 젖었어. 지하다 보니 냄새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잠깐만, 창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창문 열어야 돼. 오씨. 겨우 열리는 창문 하나. 야, 이거 장판도 썩었네. 장판? 부러진 것도 많고. 장판도 썩었어. 눅눅하고 반지하다 보니까 눅눅해갖고. 뭐야, 이런 거 재활용 안 돼. 이런 거 심하게 묻은 거. 특수 청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데요. 오늘 봉사활동엔 한 달간 함께 일을 다녔던 교육생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우는 작업. 꽤 많은 양이 나온 것 같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한참 빼야 돼요. 지금 이거 아직 뺀 것도 아니에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오늘 이 집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술병. 소주병이 이렇게 많이 나요. 집안의 물건들은 의료인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입니다. 벌레 봐. 봐, 이 아씨도 처음에 분리수거를 하셨어. 처음에 해놓으셨다가 크게 하신 거야.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거 빼. 뺄게요 먼저. 애들 줘. 네. 여기도 싹 다 비워야 돼. 우와, 이 뭐야? 대기물? 아니야. 됐어. 쓸 수 있어요? 음식물 봉투니까 이따가 냉장고 비울 때 써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보면 이런 집이 종종 있어요. 좀 시도해 보시려다가. 그리고 수납 열 때마다
쓰레기 봉투가 막 나오고 대량 구매를 해놓은 게 좀 보이죠, 저희들이. 그럼 아, 이분 처음에는 자기가 시도하려다가 이제 포기하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찹찹하죠. 네. 안쓰러워요, 볼 때마다 저희들도. 아, 벌레 봐라, 바퀴벌레. 와. 오, 야, 엄청 돼. 죽어, 미안해. 죽어. 밑에 훨씬 나. 여기 쌀도 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분리수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 이번엔 냉장고 차례인데요. 작업하기 까다로운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큰일 났다. 야, 냉장고, 우와, 냄새. 와. 지금 냉장고 상태 어떠세요? 전기가 나간 상태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됐나봐요. 냄새가 엄청 심해요, 지금. 아. 다행히도 냉장고는 비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냉동고만 좀 처리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더운 날씨에 방치되어 있던 터라 난관이 예상됩니다. 기조랑 교체. 예, 알겠습니다. 교체. 작업은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두 팀이 30분 간격으로 교대를 하면서 진행되는데요. 야, 고무장갑 세팅해. 여기 이제 고무장갑 껴야 돼. 바닥에 물기 다 젖어서 이제 막 바닥 거쳐야 돼갖고 고무장갑 껴야 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다음 작업반들.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5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데요.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관해야 할 물건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쓰레기를 분류해야 합니다. 치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생활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죠, 같이. 이분도 뭐 여기서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니까 10년 세월이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짐작은 하는 거죠, 이제 보면서. 약봉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갈 때마다 이런 약봉지는 많이 나와요, 어디든지. 쓰레기와 함께 의뢰인의 아픔도 함께 지워나갑니다. 쓰레기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쓰레기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인정 못 받는 거. 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그냥 뭐 못 배운 사람들 취급하고 막 이런 것들도 힘들고. 사실 끝나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저희는 다 끝인데 그런 말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항상 저희는. 특성상, 업체 특성상 저희는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그분들 기준에는 부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일 힘들죠, 사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마다할 수 없기에 오늘도 묵묵히 작업에 매진하는 이준희 대표. 이런 작업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고비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 이게 썩은 거네. 내려버려. 예. 오전 작업 후 마당을 가득 채운 폐기물들. 잠시만요. 재활용품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가구 등 큰 짐이 나올 차례입니다. 쓰레기와 곰팡이 속에 있던 가구는 모두 폐기할 예정. 오씨. 아니야, 뒤로 더 가. 올라왔니? 계단에 기대야 돼 이거. 하나. 이번엔 냉장고 배출이 문제입니다. 아, 열지 마. 제발 열지 마. 굳이 안 열어도 되잖아. 열지 마. 제발 안 열어도 되잖아. 열지 마. 열어. 열고 쌓고 끌어올려야 돼. 자, 가 이제 올라가. 하나, 둘, 셋. 아씨. 아니 이걸 들면 안 되고. 그냥 밑에서 밀어야 돼 그냥. 나와봐. 오씨, 속았어. 왜? 나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자 송준호 팀장이 나섭니다. 하나, 둘, 셋. 끌어, 올려. 끌어. 올려.
밀어. 밀어. 거기만 들어주라고. 하나, 둘, 셋. 끌어 돼. 야, 나와봐. 하지만 냉장고는 요지부동. 좁은 공간은 작업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데요. 하나, 둘, 셋. 한 판 올리고. 올리고 그냥 밀어. 그냥 밀어. 하나, 둘, 셋. 으쌰. 한 번 더. 하나, 둘, 셋. 으쌰. 야, 꼼꼼하게 돼. 밀어. 조심하고 됐어.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디어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상한 음식물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똑바로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손 다 불었어. 무거운 폐기물과 악취에 덥고 습한 날씨까지 여름의 특수청소 현장은 말 그대로 극한의 연속입니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보람차잖아요. 아직 젊고. 집 정리 거의 안 하고 청소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하고 지금은 막 습관처럼 이제는 집에서 막 먼지 조금 있어도 막 닦게 되고 살면서 이제 창틀 이런 건 별로 신경 많이 안 쓰고 살잖아요, 사람들. 근데 괜히 조금 먼지 앉고 그러면 가가지고 한 번 더 닦게 되고 괜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짐을 모두 드러낸 뒤엔 본격적인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작업반. 지나치기 쉬운 곳까지 꼼꼼하게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 청소기를 한번 밀어야겠는데? 치우니까 다 싹 깨끗해졌네요, 엄청. 이제 바닥만 사면 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하루가 꼬박 걸린 청소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같은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오늘 하루 배출한 쓰레기의 양은 약 2톤가량. 집이 변한 만큼 의료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마시고. 예. 앞으로 좀 기운 내시고요. 예. 네. 홀가분하죠, 뭐 맨날 똑같이 뭐 맨날 보람 있고. 예. 근데 이 상태를 이제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게 걱정이죠,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수고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공간을 되찾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작업에 필요한 용품들을 먼저 챙기는데요.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비 오기 전에 좀 이따가 올라가는 거죠. 숨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있던 물건들도 버려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히려 짐을 더 쌓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정리정돈 전문가들. 집안이 정리되지 않은 채 물건들이 넘쳐난다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정리가 됐는데요? 청소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정리가 됐는데? 아니 근데 다 쑤셔 박아놨어요. 사실 안 그래요? 보이는 곳에 다 쑤셔놨어요? 네, 그래서 열어보면 막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곳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우리 작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몸도 좀 풀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위로 올리도록 하자. 반복되는 작업이 많은 만큼 부상을 막기 위한 준비 운동은 필수. 하나, 둘, 셋. 오늘 이제 각각의 서재하고 아이방, 거실, 베란다 이렇게 안방 이렇게 나눠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배치했듯이 선생님들 각각의 이제 자리 위치로 가주시고요. 2015년 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정리정돈 전문가. 이들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 체계화된 정리 수납 기술을 활용해 공간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최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쌓아놓자 주의여서 그러다 보니 진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가장 정리가 안 되는 구역 1순위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옷장. 언젠가는 입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정리의 시작은 모두 꺼내놓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한눈에 보여야 그 양이 가늠이 되면서 용도별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꺼내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옷하고 아빠 옷하고 종류별로 겨울 옷인지 여름 옷인지 그다음에 펀지 아니면 니트인지 그거를 구분하면서 빼고 있습니다. 모든 옷이 한데 뒤섞여 있던 옷장에 변화가 기대되는군요. 다음 장소는 서재입니다. 이 방은요, 지금은 아이 책도 있고 어른 책도 있고 다 이게 섞여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오롯이 쾌적하게 두 부부가 여기서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녀방에 하얀 장을 배출하시겠다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밖으로 빼고 여기에 수납돼 있던 것들이 여기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가는 건 아이 책 정도 많이 했어요. 네, 나머지 그쵸. 이 안에서 다 네, 네. 수납하는 거였어요. 서재는 작업이 훨씬 복잡합니다. 가구를 이동했을 때 사실 뭐 전문가적인 조언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아서 넣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지금 작업하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한테 조언을 훨씬 더 많이 드리죠. 이런 식으로 가구가 이동되면 좋겠다.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괜찮으신지 고객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오히려 좋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더 맑긴 해요. 네네. 눈에 들어왔을 때 책이 안 보이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게 변신한 서재. 이곳엔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까요? 심리야, 애기 거 하나 있습니다. 혈투기 심리야, 경영 이거, 주식 투자, 자 재테크. 자, 이거로 문이 풀리는 재테크. 옷장 정리에서 보았듯이 정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류는 필수 코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책이 뒤섞여 있던 책장을 철저히 분리하고 책의 종류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책이 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자기계발서는 자기계발서끼리 또는 뭐 육아서는 육아서끼리 다 종류가 다르니까 책을 전체를 꺼내서 종류별로 구분하고 또 그걸 종류별로 다 이제 넣어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일일이 책을 분류해야 하는 터라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리가 시작되자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책의 두께와 크기를 재빨리 판단해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데요. 책을 넣는 위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책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손 닿는 곳에 해서 여기는 종류 구분 상관없이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그 핑거존 안에다가 저희가 수납을 해드렸고요. 그냥 우리 왜 서점처럼 네,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 군데서 찾지 않고 한 번에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쌓아놓고 살다 보니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거 저희 유통기한 확인해서 지난 거는 배출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요플로 보내드릴게요. 사용하세요? 아니요, 이게 사용 안 안 하실 거면 맞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배출을 할게요. 요거는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실 거. 요건 주방으로 보내고. 네. 요거는 아이가 다 컸는데 그죠? 안 쓰죠? 네, 이제 안 이게 써요. 식탁에서 네. 쓰시는 걸로 배출할게요. 내 딱지다. 딱지를 버리면 안 돼요? 네. 혹시 또 유행할 수도 있어요. 베란다에는 그 고객님께서 이제 그 집에 사시는 연도에 따라서 묵은 짐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청소가 제일 안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 그래서 거의 이제 고객님께서 한번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하시면서 한 번 다 이제 배출을 한번 해주시고 정리를 이참에 하시는 거죠. 선반대 정리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문평은 씨. 최근 일이 많아져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낀다는데요. 지금 뼈가 더 으스러져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야 오래 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서 정말 이 일을
이제 내 직업이다, 내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힘이 들어도요 보람이 있어요.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다름을 보고요. 고객이 이게 단순히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내 공간이 바뀌면 정말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작업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진행됩니다. 지금 옷이 아이들께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이게 아이들. 얘도 아이들. 네네. 다 그리고 제 거예요. 배출할 게 있으신가요? 버릴 거. 버릴 거는 다 버려가지고 일단은 네. 이게 다 저희 여기서 나왔어요? 네네. 네. 이게 고객님께서 혼자 버리실 때와 저희가 같이 버릴 때가 또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분명히 다 버렸었거든요. 네.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방에 옷을 다 수납을 할 건데 이쪽 서재방에도 옷이 일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안방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옷 정리. 선생님, 고객님 실제로 걸려 있는 것보다 다 꺼냈을 때 옷의 양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거의 잘 모르시죠. 계절과 용도에 따라 분리된 옷들.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기에도 제대로 수납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습기에 약한 모직 소재의 옷은 위쪽에 보관하고 의뢰인의 생활 동선을 파악해 입는 빈도에 따라 옷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이쪽은 셔츠, 자켓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이 된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컬러별로 입고 싶은 옷을 바로 선택해서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가지런히 정리된 옷장 안. 전문가들이 좀 하는 방법은 다른 게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사용을 해도 그렇게 쉽게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그 유지 관리는 이제 고객들이 하면 아무래도 유지되는 게 좀 더 오래 가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네네네네. 그냥 집어 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수납 공간을 찾지 못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던 베란다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둘째 아들의 독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 글러브 또 있어요. 아이들도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드님 공을 여기다 섞어도 되나요? 네. 방치되었던 반대쪽 베란다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큰아들의 운동용품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정리수납이라는 거는 삶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고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뭘 살리냐? 우리가 없어진 공간을 찾아내게 되고 또 물건을 제대로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또 쓸 수 있게 나눔을 통해서 일단 사람을 살리고요. 공간을 살리고 시간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정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물건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구석구석 탈취와 항균 작업을 하면 정리정돈이 마무리되는데요. 숨어있던 공간을 찾아내고 물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니 한결 쾌적해 보이는 집안. 의뢰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대된다. 짜자잔. 오! 우와. 우와. 오. 더 훨씬 넓어졌지. 대박이지. 이게 공간이 이렇게 저희 집이 넓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뭔가 이렇게 꿈꾸는 듯한. 일단 참 좋네요. 상쾌하죠. 고객님이 만족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다 기분이 좋아요. 이 맛에 저희가 정리수납 전문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채우며 공간의 의미를 바꿔 나갑니다. 폐기물을 빼려고 샤시를 먼저 철거하면 이쪽으로 빼기가 좋으니까 샤시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폐기물을 밖으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부시네요. 네, 다 부셔야 됩니다. 철거할 양과 작업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출구는 창문. 창틀까지 제거하고 나니 작업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철거와 동시에 물건 정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의뢰인과 합의해 구분해둔 것 외에는 모두 폐기하는 것이 원칙. 다 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타도 일단 연기가 일단 한번 끓으면 집안 전체 다 퍼지면 거기에 냄새가 무조건 다 납니다. 그냥 두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냄새. 대부분의 물건과 구조물들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약한 탄내를 맡는 일은 작업자들에게도 고역입니다. 탄 냄새가 있어요. 호흡할 적에 좀 뭐. 아, 호흡할 때 힘드시다고요? 수시로 바깥바람을 쐬면서 작업을 해야 하죠. 목 타셨나봐요, 선생님. 목 타셨나봐. 힘들어요. 힘드시는데. 화재 현장 청소가 고된 일로 꼽히는 것도 분진과 냄새 때문입니다. 폐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이제 분진을 하도 워낙에 많이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병원에 자주 가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끝내고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작업자. 다시 작업에 박차를 가해 봅니다. 큰일 났다. 여기 나오세요. 어디가 유실된지 모르니까 불에 타서 겉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또 오래된 집은 또 삭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확 우장창 쏟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오세요.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발화 지점이고요. 여기서 뭐 불이 시작돼서 전체로 다 퍼진 거예요. 이 방이 제일 심하고. 온통 까맣게 물든 방 안. 발화 지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공기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가 붕괴 위험도 높습니다. 때문에 발화 지점 작업은 더욱 신중을 기합니다. 드디어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지 안 갈릴지 모르겠어요. 시커멓잖아요. 시멘트가 슬라브가 아예 불을 먹고서 아예 시커매졌어요. 그러니까 탄재를 갈아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냄새가 안 나죠. 발화 지점은 철거 후 추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연삭기로 벽면의 거름을 갈아내는 작업. 심한 거름은 웬만한 세제로 벗겨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예 벽의 일부를 갈아서 거름과 함께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작업이 계속될수록 심해지는 분진. 잠깐 사이 온몸이 새로 덮였습니다. 좀 서다 하시죠, 이제. 사람 죽어. 이거 지금 한 10분 하신 것 같은데. 10분이 아니고 원래는 5분에 한 번씩 5분에 쉬어야 돼. 5분 만에 계속.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 숨을 못 쉬니까 제대로. 이것도 분진 마스크도 이거 털어야 되고 먼지가 너무 많아갖고 숨 쉬기가 곤란해. 서둘러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자. 분진 마스크를 써도 작업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 다시 장비를 정비해야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봐서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 수차례 반복해야 끝나는 작업. 화재 현장 청소 과정 중에도 제일 힘들다고 꼽히는 일입니다.
안에서는 연삭기 작업이 마무리되는 사이 밖에서는 폐기물 정리가 한창입니다. 이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철거와 집안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10여 명의 작업자들이 종일 애쓴 결과입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철거 공정 끝나고 이제 내일 이제 또 청소팀하고 이제 냄새 제거팀 또 올 거니까요. 이제 오늘 공정 다 끝나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갈 겁니다. 모레 아침까지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폐기물들을 소각장으로 보내면 일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 현장 청소를 위해 작업자들이 모였습니다.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와 세제 종류만 100여 가지. 지우기 어려운 화재 흔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청소 작업의 첫 번째는 벽지 제거. 불에 타서 눌러붙은 벽지를 벗겨내야 합니다. 타일 같은 데는 이거 약품으로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 도배지는 요 위에 분진 있으니까 분진만 지우고. 구석구석 눌러붙은 벽지를 제거하려면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아프죠. 서로 쳐다보고 해야 되니까 몸이 약해요. 벽지 제거를 한 다음 본격적인 세척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좀 특수한 약물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분진 지우는 거라 좀 독해요. 그러니까 약물 뛸까 봐 겁이 나죠. 그럼 피부에 닿으면은 예, 안 좋아. 오랜 경력자도 특수 세제를 다루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쫙 비키자. 세제로 벽을 닦아낸 다음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세척 작업을 위해서 비옷과 방독면은 필수. 고압의 물 분사기를 이용해 세제와 거름을 벗겨냅니다. 강력한 물줄기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벗겨지는 거름. 이때 나오는 세제와 분진이 섞인 폐수는 따로 모아서 처리합니다. 오페스도 정화 처리를 해야지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페스 처리하는 거죠. 거름이 지워졌나 싶었는데 한쪽 벽은 그대로입니다. 물 분사기의 압력을 높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튀는 물 때문에 비옷도 무용지물. 이쯤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고압으로 안 돼갖고 수작업으로 수세미로 이렇게 샌딩 갈아내는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결국 수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거름을 벗겨낼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약품에 눈에 들어가고요. 물로 씻었는데 조금 따끔따끔하네요. 자, 저희 커피 한잔 하시고 하시죠. 네. 청소부의 얼굴엔 힘들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마스크 끼고 막 이 분진하는 거 얼굴도 따갑지. 막 얼굴에 그다음에 겉에 들어가면 얼굴에 막 이래 알레르기 같은 거 막 탁 나거든요. 그걸 먹고 살래 이렇게 할 수 없어 해야 돼요. 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 옆에 오질 않아요. 불 냄새 난다고. 산 냄새 난다고 근처에 오질 않아요. 보통 청소는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청소가 끝난 다음은 냄새 제거와 소독.
화재 현장 청소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창문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비닐로 막는 작업을 할 거고요. 화재 냄새 제거제를 이제 분사를 할 거예요. 철거와 청소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냄새는 제거된 상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겁니다. 화재 냄새는 아시다시피 인체에 굉장히 안 좋고요. 간혹 고객님들께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공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냄새가 나면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1년까지도 막 고생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잡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됩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약품으로 냄새를 한번 잡고요. 이 장비를 이제 15시간 정도 작동시키면 이제 완벽하게 냄새를 잡아줍니다. 약효를 높이려면 밖으로 새나가는 약품을 막는 것이 관건. 작은 틈은 물론 마지막으로 현관문까지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이제 화재 현장 청소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현장. 3일간의 청소를 통해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마워요. 어떤 뭐 아이, 별 말씀을요. 어려운 쪽이라 해주시고 네, 물론 뭐 돈 주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품 나서 갖고 해준다는 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집수리 할 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고맙고 감사해요. 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래도. 네. 또 다른 특수 청소 현장을 찾아간 곳은 전북의 한 아파트 단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다 비둘기들 이제 청소 장비. 비둘기 배설물 청소 장비 중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장구입니다. 고소 작업 이렇게 매달려 사는 작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단단히 챙기고 청소 현장으로 서둘러 나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오, 짐이 엄청 많으시. 네. 아침에 3마리가 저리 내려가고 네. 지금 현재 2마리가 있어요. 네. 그 새끼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부탁하신 대로 지금 안 다 된다. 잡아서 저희 그 영업상 뒤쪽에 이제 산이 있어요. 그쪽에다 방생해드릴게요. 비둘기 있어요 근데? 지금 2마리 있단 게 새끼. 그 시래기 오고 그 시래기 걸보다가 막 똥을 그 청소를 다 해주고 이제 못 오게 해야. 이미 비둘기 둥지가 되어버린 발코니. 한눈에도 비둘기의 배설물이 수북합니다. 악취가 풍기고 비둘기 새끼들이 내는 소음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 작업자도 마음이 급합니다. 창문을 못 열어야겠다. 첫 번째 아무리 더워도 여 안에 냄새, 분진 이런 게 쭉 들어오니까 또 잘못하면 저는 나뭇가지나 그런 게 시래기 이쪽에 열받아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배설물이 뿜어내는 악취와 분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꼼꼼하게 상태 파악을 마치고 현장으로 나서는 작업자. 조심스레 발코니에 들어서서 안전장치부터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데 그 사이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토행을 하려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비행을 해서 날아간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쩔 자연 방생이 된 거죠, 저거는. 비둘기 처치부터가 고역인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입니다. 외줄에 의지해 고공 30m 높이에서 시작된 청소 작업.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런 데 작업 공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따로 하시면 안 돼요.
몸을 운신할 폭이 좁다 보니 작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있는 편인데 보통 요만 하나 들어갈 공간이라서 딱 그냥 실외기 하나. 네, 실외기 하나 딱 여기까지예요. 청소 작업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들부터 제거합니다. 깃털하고 배설물하고 자세히 보시면 안에 막 벌레 같은 것도 있고. 커다란 배설물이나 나뭇가지를 치우고 난 뒤 고압 흡입기로 배설물들을 빨아들입니다. 이때 비둘기의 털이나 분진까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고농축 폼이라고 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좀 분해해서 이렇게 잘 나중에 이제 솔로 문질렀을 때 청소가 잘 되게끔. 웬만한 세제로는 잘 닦이지 않는 비둘기의 배설물. 특히 오래된 것은 지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불리고 세제로 했는데도 잘 된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 정도로 이 비둘기 배설물이 독성이 심하다고 찌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청소에 쓰는 세제는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비율은 오랜 작업을 통해 알아낸 비법. 작업자만이 가진 노하우입니다. 세제로 닦은 다음 소독 작업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저기 보면 저 비둘기 앉아있는 거 보이죠? 저렇게 나뭇가지처럼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조형물이 아니고 실제 비둘기예요. 저게. 셀프로 이제 시공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를 잘못되게 이렇게 저렇게 시공을 하시면 오히려 비둘기를 부르는 효과가 된 거죠. 일반적인 청소에 비해 고된 현장.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비둘기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 이걸 누가 해주는 데가 없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제 자랑 같지만 좀 신통치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본인이 고통받으셔서. 네,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 고통을 알기에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 재단 하나 가죠. 이제 청소는 끝이 났고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청소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서 개들이 다시 못 들어오게끔 망을 치는 거예요. 예, 요거 자를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뭐냐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이거 자르면 그새를 못 찾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시 똥을 싸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자르고 올라가야 돼요. 비둘기의 강한 귀소 본능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필수. 구멍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발코니 주변 진입로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물망은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혹시 모를 틈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5cm) 정도 구멍만 있으면 머리만 들어밀면 들어와요. 아예 그냥 촘촘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물망 구멍의 크기며 설치 작업 역시 이 일을 하면서 얻은 작업자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면 발코니 난간에 장애물을 하나 더 놓습니다. 버드 스파이크라 부르는 장치입니다. 요게 있으면은 비둘기가 여기에 착륙하다가 자기 체중을 실어서 착륙하기 때문에 찔리면은 아프잖아요. 비둘기는 이 폭이 5cm 정도만 되면 무조건 앉을 수가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경치도 구경하고 어디 좋은 짝이 없나 보기도 하고 뭐 새끼 어디 날 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 조망할 수 있는 그 폭이 5cm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앉는 비둘기가 앉을 공간까지 차단하는 장치. 두 번 다시 얼씬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두는 겁니다. 아이고. 청소와 망을 덮는 과정까지 장장 5시간에 걸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본 게 시커머니 우리 발코니가 어떻게 변했을까 의뢰인도 궁금한 모양입니다. 발톱 여기서 조금만 안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살다 못 뛰어 새끼는. 너무 깨끗하고 좋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너무 5시간도 넘게 써보시는 위험한 거고 난간에 계시면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아찔한 높이와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고된 일터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최근 바퀴벌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의뢰인.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큰 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주방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가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방에서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방에서 좀 보이시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본 것 같아요. 천정에 등 배선 구멍 확인 한번 해보자. 일단 등부터 빼고 안쪽에 나사 풀러야겠네. 보통 바퀴벌레는 계절과 상관없이 나타나지만 유독 여름에 바퀴벌레가 생겼다면 외부에서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때문에 유입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전기 배선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배선이 나오려면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 구멍 뚫린 구멍 통해서 바퀴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배선용 구멍은 놓치기 쉬운 유입 통로 중 하나인데요. 이곳을 실리콘으로 채운 다음 테이프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이곳 외에도 배수구나 현관문 틈, 보일러 연통 등 바퀴벌레가 들어올 만한 곳을 차단해야 합니다. 싱크대 여기 하단 가리막도 한번 열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요 유입 통로는 20곳 정도. 그중 한 곳이 싱크대 하단의 배수관입니다. 보통 호스가 배수관보다 좁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데요. 그 틈새를 타고 유입된다고 하네요. 관이 호스보다 틈새가 넓거든요. 그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틈새를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래쪽이 PVC관 넓이, 위쪽이 호스 넓이 해가지고 틈새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죠. 배수관 사이를 막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배수관 덮개를 사용하는데요. 배수관 주변의 틈새도 막고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실리콘으로 다시 한번 막아줍니다.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만 20가지. 대부분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찾아내는 건 역시 작업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구 자체에 딱 맞는 거라서 아예 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싱크대의 음식물 거름통은 바퀴벌레가 유입되기 좋은 장소. 촘촘한 거름망을 입혀 틈새를 메웁니다. 이것도 하수관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입 통로를 찾아내는 것은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0.1cm 정도 그 높이면 작은 바퀴 새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멍이라면 바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탄성 능력으로 몸을 4분의 1까지 축소시키는 바퀴벌레. 때문에 아주 좁은 통로도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은 한 번 유입된 바퀴벌레가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얼마나 유입 통로를 완벽하게 막아주느냐가 바퀴벌레 퇴치의 관건입니다. 현관문 틈도 대표적인 유입 통로. 현관문의 틈새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으면 본격적인 살충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약품은 주로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나 틈새를 중심으로 뿌려줍니다. 좁은 데, 어두운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 아래쪽이 바퀴가 숨어있기 좋은 위치죠. 약품 살포는 유입 경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너무 좁아 차단이 어려운 곳도 빼놓지 않고 약품으로 처치를 해줍니다.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는 다른 종류의 약품을 놓아두는데요. 얼핏 보면 꼭 땅콩, 잼같이 생겼네요. 이거는 바퀴 식독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좋아하는 먹이랑 살충 성분을 섞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퀴가 먹도록 유도해서 죽게 만드는 약품인 거죠. 고소한 냄새 나요. 네, 바퀴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입맛이 아기들 입맛, 애들 입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달달한 것들 아니면 고소한 것들 좋아합니다. 이 약품을 먹으면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바퀴벌레가 죽는데요. 효과적으로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방이 3개인 집 기준으로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첩이는 왜 약품을 뿌리는 걸까요? 보통 이런 수납장에 바퀴가 경첩 사이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어둡고 좁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좋아하잖아요. 바퀴가 숨어 있을 만한 서식지로 추정되는 데는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작업 이제 마쳤고요. 네네. 경과 보시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알에서 부화하는 것들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에서 부화하는 것들도 기존에 처리해 놓은 약품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퇴치 기간이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만 약품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 처리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15일 정도 필요합니다. 해충과의 전쟁을 치르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해충을 잡으러 온 건가요? 빈대 퇴치하러 방문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 통해서 빈대가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빈대라고 불리는 배드버그. 사람 근처에 살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데요. 강한 생존력 때문에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분 말에 의하면 그 남편분이 출장이 잦으신데 해외에 동남아 쪽에 출장이 잦으신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과정에서 빈대가 옮겨진 것 같다 라고 하시네요. 옷 입고 점검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해충과는 다르게 빈대 방제를 할 때는 방진복은 필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장갑과 덧신까지 신어줍니다. 피디님도 입으셔야 되세요. 안 입으시면 옷에 묻어서 빈대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대가 집안에서 또 피디님 댁에서 번식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죠. 이 더위에 방진복까지 입는 게 고역이지만 안전을 위해 챙겨 입어야 합니다. 침대부터 확인해보자. 네. 6.5에서 9mm 정도로 작은 크기의 빈대. 그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흔적이 있네. 빈대 배설물. 까만 반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붉은 이 반점이 바로 빈대 배설물. 빈대가 있다는 증거라네요. 선생님 저거 아니에요? 있다. 이게 빈대예요? 예, 이게 빈대예요. 눈에 보이는 건 한 마리뿐이지만 몇 마리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빈대가 결국은 먹이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뭐 침실이라든가 소파 같은데 근처에 많이 서식을 해요. 빈대는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요. 보통은 갈색이지만 피를 빨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 번에 여러 곳을 물고 물린 곳은 괴로울 정도로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피를 살짝 빨고,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인 것 같긴 한데. 상황을 파악한 작업자들
서둘러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빈대가 이런 좁은 틈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기 한 마리 큰 거 하나 있는데요. 아 그러네. 맞네. 숫자가 많지 않으면 침구 같은 데를 들쳤을 때도 흔적이라든가 실제 빈대를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쳤을 때 실제로 빈대도 보이고 흔적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구 같은 거는 거실로 모으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침실이나 거실 중심으로 시작되는 빈대 퇴치 작업. 침구는 모아서 60도가 넘는 고온에서 세탁을 해주고 가구들은 이동해 퇴치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벽과 바닥 쪽 좁은 틈새 모서리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한 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를 방 중앙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퇴치 작업 전에 방독면까지 쓰는 작업자들. 이건 왜 쓰는 건가요? 저희 스팀 작업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예요. 빈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품을 그냥 뿌려도 약품이 빈대 죽일 정도로 충분히 침투되지 못하는 깊은 틈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 고압의 스팀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낸 이후에 약품을 사용해서 퇴치를 합니다. 빈대 퇴치 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숨어있는 빈대를 끌어내기 위한 고온 고압 스팀 작업이 우선입니다. 스팀 온도는 100도에서 120도 사이. 초고온 스팀을 몰딩 사이나 문고리 주변, 서랍장의 사이까지 틈이 있는 곳이면 빼놓지 않고 분사해줍니다. 침대 역시 프레임 부분까지 스팀을 뿌려두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스팀의 고압으로 인해 빈대가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네요. 한 마리 또 기어다니네요. 틈이 생각보다 넓잖아요. 빈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저런 틈새에도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온 고압 스팀 작업은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데요. 스팀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치제를 살포합니다. 빈대 퇴치제입니다. 빈대가 접촉했을 때 빈대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마비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빈대가 마비가 일어나면서 죽게 되는 원리예요. 퇴치제는 스팀 작업 한 곳을 중심으로 뿌려주는데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빈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빈대 서식처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퇴치제가 사람 몸에 해롭진 않을까요? 사람이나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지금 있는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사 과정, 그러니까 소변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고양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이나 물고기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척이 어려운 옷장이나 침대, 매트리스, 소파 역시 퇴치제를 뿌려주는데요. 약품을 살포한 다음 3시간 정도 방치, 안전을 위해 닦아내줍니다. 빈대 있네. 더위 속에서 방진복과 방독면까지 쓰고 하는 작업. 고되지만 빈대를 퇴치하는 것이 작업자들의 보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이 침구류들은 다시 한번 세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작업은 끝났고요. 빈대 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업한 것들로 이미 부화해 있는 빈대들은 제거가 되지만 지금 알 상태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부화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화 시기인 2주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빈대 퇴치 작업은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1차 작업에서 대부분의 빈대가 박멸됩니다. 뒷정리 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스팀으로 소독까지 해주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여름의 충은 대부분이 다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작업이고요. 그 작업만 잘 하셔도 올여름 해충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